김해교의 드림센터. 청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바로 곧 있을 캄보디아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다. 뛰어서 넘어볼게요. 뛰어서 넘어볼게요. 그곳의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피드백.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좀 소외된 애들 있으면 찾아가죠. 선교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서둘러 짐도 싸야 한다. 수업 때 쓸 기자재뿐만 아니라 크레파스, 체육복, 줄넘기 등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한가득이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다들 즐겁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섬김과 나눔을 위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선교팀의 모습.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출발하는 돌아온 것까지 오늘을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연습했다. 짐을 싸는데 20개 가까운 대형 캐리어가 소요됐다. 단체 사진을 찍고 출발. 이륙전 사진. 아직은 자신만만한 표정이다. 설렘과 약간의 걱정, 기대를 가슴에 가득 품고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 과연 어떤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약 4시간의 비행 후 베트남에 도착했다. 이제 여기서 두어 시간을 보내고 다시 2시간을 더 탑승하면 드디어 캄보디아.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기나긴 비행 끝에 도착한 시흥립 공항. 전통적 건축 양식을 살린 공항이 맑은 날씨와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제는 버스로 4시간을 또다시 이동해야 한다. 야, 야시장이라 해야 되게 소박하게 한네. 야, 그런 거 알면 시내야. 여기가 읍내야? 조금 전 맑았던 날씨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내린다. 마치 이것이 동남아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려는 것일까? 해가 완전히 진 깜깜한 밤. 새벽 일찍 출발해서 밤 늦게 도착했다. 하나 있어. 서둘러 짐을 풀고 내일 있을 일정을 위해 다들 모인다. 노인들 못하느라고 이제 나 왔을 때 한국어를 해주시고 또 좋은 환경과 날씨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역들이 하나도 못하는 일이 들어주시옵소서. 전체 소개나 안내는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일? 예.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은 현지의 빵식, 다들 하나만 먹고 굴, 사과잼, 딸기잼을 뿌려 먹으면 아주 맛있다. 짐 재분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오후 따이끄러운 마을에서 쓸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다. 한편 밖에서는 아이들과 노는 청년들이 보인다. 선교센터 어린이집에 등원하러 온 아이들이다. 짐 정리가 끝난 후 점심시간. 식사 준비 또한 모두의 몫이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나머지는 상을 차린다. 선교사님도 다 같이 드실 거거든요.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와 치킨 데리야끼 덮밥. 선교사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맛이 좋은지 다들 정신없이 먹고 있다. 도리안도 있는데 맛은 호불호가 갈린다. 설거지까지 모두 끝나고 오후 사역을 위해 모였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드디어 출발. 따이끄러움은 센터에서 차로 약 2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체육, 음악, 미술, 보건 4개의 분과로 나누어 수업을 할 예정이다. 차에서 내리면 무더위를 뚫고 15분을 또 걸어야 한다. 버스는 지나갈 수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믿음찬 교회에 도착했다.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제 밖으로 불러 모은다. 먼저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천국음 마치 율동을 보여준다. 오늘은 내일 있을 학교와 교회 수업을 위해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는, 말하자면 리허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체육 분과부터 수업을 진행했다. 애들의 관심을 끌기엔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제격이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김해교회 청년들. 엑사 30분, 줄넘기 20분. 하나, 줄넘기 하나. 줄넘기를 아예 모르는 친구도 있고 조금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켜보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은 보건 문과의 손 씻기. 직접 아이들에게 물을 뿌려주며 손을 씻겨준다. 미술 수업도 진행한다. 오병이어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색칠하는데 호응이 아주 좋다. 다 그린 가방과 크레파스는 선물로 각자 나눠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음악. 아까 보았던 율동을 알려준다. 어색하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아이들.
벌써 시간이 흐르고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는 청년들. 위생 개념이 부족한 이곳 아이들에게 비누와 칫솔 세트를 나눠준다. 미술 수업 때 받은 가방을 든 모습이 아주 귀엽다. 어른들에게도 물병과 비누를 나누어 준다. 이런 벌써부터 크레파스를 꺼내 색칠을 하고 있었다. 비누도 하나씩 드려요. 이제는 센터로 돌아가는 선교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내일 수업도 오늘처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돌아와 보니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었다. 일정도 마쳤겠다. 이제 편하게 아이들과 놀기 시작하는 청년들. 오. 인종과 나이에 상관없이 다 같이 뛰노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매우 흐뭇해하실 것 같다. 저녁 메뉴는 맛있는 라면. 오케이. 여기다 퍼서. 넣어. 근데 이게 정신없이 먹방을 찍고 있는 중이다. 후식으로 과일의 여왕인 망고스틴도 함께한다. 그리고 첫 큐티 모임.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 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손 하나 잡아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름의 답을 적은 후 하루를 마무리한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손길을 내리는 것들이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희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서 셋째 날이 밝았다. 본격적으로 분과를 나눠 수업하는 날이다. 오늘부터는 두 팀으로 찢어져 각각 학교와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교육팀. 조금 일찍 도착해 수업용품을 준비하고 진행 방식을 생각한다. 통역은 한국어를 잘하시는 로잉이라는 전도사님이 맡아주기로 했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한다. 교회에 온 아이들을 웃는 얼굴로 반겨준다. 이 5번은 자, 그러면 멋있는 선생님 보실 테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모시도록 합시다. 첫
첫 수업은 줄넘기 가르치기. 하나하나 나눠준다. 장소가 협소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줄넘기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씩 알려준다. 줄 드는 방법, 뛰어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줄을 앞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것까지. 줄넘기 하나 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임을 오늘 알았다. 이제는 쉽고 재밌는 시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할 차례다.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 구호는 무궁화 꽃이 아닌 프레아 예수 스럴란 내악으로 하기로 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룰을 빨리 이해했다. 무척 즐거워하는 어린이들. 최대한 재밌는 포즈로 멈추라고 조언도 해준다. 한편 학교팀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교회에 비해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 줄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렵고 준비한 것도 원활하게 잘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어떻게든 사진도 찍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다시 회. 마지막으로 딱질 시간이다. 아쉽게도 시간이 별로 없기에 게임을 진행할 순 없다. 딱지치기 방법만 알려주고 바로 제작에 들어간 뒤 오전 일정 종료. 만든 딱지는 각자 손에 쥐어준다. 이 딱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부터는 이 녀석들의 몫이다. 센터로 돌아가 식사를 한 뒤 과일을 먹으며 오전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첫 수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을 것이다. 특히 학교팀은 더할 테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 선교팀. 오후에는 이 피드백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는 도중 깜짝 생일 파티가 열렸다. 현지에서 직접 케이크까지 만들면서 말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축하받는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날씨가 안 좋아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다고 사역을 멈출 순 없다. 기도로 시작하는 교육팀. 학교팀의 인원 보강을 위해 2명이 빠져 더 적은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줄넘기를 했다.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을 듣는 애들이 달라서 질려하는 친구들은 없다. 비가 금방 그치게 되어 감사하다. 한 명씩 봐주긴 하지만 오후 아이들 역시 어려워한다. 다시 말하지만 줄넘기는 어려운 운동이다.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젠 알아서 자기들끼리 잘 집어내는 아이들. 술래가 잡아야 그리고 되는데. 군말 없이 술래가 잡아야 앞으로 돼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만나면 될 것 같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 고기 맛강? 야, 한 입 먹어. 아니, 근데 맛은 그 맛이 아니야. 여기 있어요? 아마 다들 초등학생 때 해봤을 부르는 숫자대로 모이는 게임. 탈락된 애들이 자꾸 다시 들어와서 게임이 끝나지 않는 게 문제긴 한데 뭐 즐거우면 됐다. Kaki pilihan terus. Kaki pilihan terus dan naik sini.
오전과 마찬가지로 딱지를 선물로 쥐어주고 수업 종료. 센터로 와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 어둠 속에서 밥을 먹는 잊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 전기를 너무 과하게 사용했단다. 그날 선교팀은 전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익숙한 듯 편하게 인사한다. 전날의 소문을 들은 탓인지 아이들이 엄청 왔다. 도착하기 무섭게 짐을 푼다. 오늘 음악 분과가 준비한 수업은 컵타워 율동. 천국은 마치 멜로디에 맞추어 다 같이 컵으로 찬양을 배워볼 것이다. 먼저 음악 없이 연습해보고 조금은 어려워하지만 즐거워 보인다. 느린 배속으로 다시 연습. 아이들을 책상별로 앞으로 불러내서 같이 해보기도 한다. 이제 유성매직을 쥐어준다. 이 컵들도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기 때문이다. 각자 원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본다. 한층 집중하는 모습. 그리는 걸 도와주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어준다. 벌써 많이 가까워졌는지 이름표에 적혀있는 우리 이름을 보고 하나하나 한글로 써놓았다. 이제는 책상을 모두 치운다. 컵이 아닌 율동으로 찬양을 배울 시간이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음악 없이 느리게 하다 빠르게 다 같이 해본다.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맞아, 포토인터 언제? 진짜 이거 한번 이게 선거에 훈센 하나만 나온대 이번에. 그래서 다 그냥 훈센이라 보면 된대.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 이번 선교의 주방장으로 임명된 승훈 청년을 중심으로 몇 명이 붙어 요리를 한다. 요리의 맛을 평가하자면 솔직히 집에서보다 훨씬 더 맛있게 잘 먹고 왔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다. 오후에 쓸
페이스 페인팅 스티커와 필름 카메라.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바로 사진으로 인화해 기념품으로 간직할 예정이다. 선포해? 교회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춤을 가르쳐준다. 스피커와 스피커와 마이크 덕분에 수업을 진행하기 한결 수월해졌다. 왜 웃지 이 사람들? 하하. 그리고 수건 돌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설명하고. 갑작스런 비로 급하게 종목 변경. 바로 어린애들이 안 좋아할 수 없는 괴물 피해 다니기 게임. 물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비가 그쳤다. 정말 이곳 날씨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땅도 금세 말라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바로 수건 돌리기 재개. 우리라고 해서 벌칙을 피해갈 수는 없다. 교회팀은 수업이 끝나고 센터가 아닌 학교를 향했다. 열심히 좀 많이 먹어. 반갑게 인사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안아도 주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히 깃들고 공우리도 한다. 내게 생각지도 공간이 넓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다. 페이스 페인팅 스티커의 인기가 아주 좋다.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이 학교의 학생들인데 수업을 들어야 해서 쉬는 시간에만 잠깐 볼 수 있다. 하루를 시작할 카메라로 때, 사진도 찍어준다.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벌써 분과 수업의 절반이 끝났다. 그날 저녁 고생한 선교팀을 위해 선교사님께서 시내의 식당으로 데려다 주셨다. 확실히 한국과는 다른 게 음식이 정말 천천히 나오고 양도 푸짐하게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현지 음식을 먹는다는 경험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 내일은 주일. 예배 후 선교사님 가정과 센터의 아이들, 현지 선생님들에게 대접해 줄 요리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중이다. 과연 어떤 메뉴일까? 실 건조되면은 어디 이른 아침, 모든 준비를 마치고 후발대가 김해에서 출발한다. 선발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을 거쳐 4시간 버스를 탄 뒤 오늘 밤에 도착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맞는 주의. 아침부터 점심 준비에 바쁘다. 그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먹이려면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 튀김옷과 기름이 보인다. 그렇다. 우리가 준비한 메뉴는 바로 탕수육. 다 튀겨진 것들은 건져 올린다. 예배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다. 볼륨이 꺼져 있다는데. 어린이 예배 시간이 되었다. 믿음장 교회는
어린이 예배를 먼저 드린 후 청장년층 예배를 드린다. 바깥과 마찬가지로 실내에서도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볶음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 손질 중. 한편 밖에서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여전히 한창 만들고 있다. 이 무더운 땡볕에 펄펄 끓는 기름을 마주하고 있자니 땀이 물줄기처럼 흐른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설교를 4번이나 전해야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목도 고생이다. 그리고 팔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는 끝났지만 아직 주방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어른 예배가 끝나면 바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쉴 시간은 없다. 주방팀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예배에 참여한다. 언어는 다르지만 예배 방식과 찬양은 같아 은혜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유학을 떠난다는 캄보디아 학생들. 선교사님께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이제 모두 테이블에 앉는다. 준비가 거의 끝났다. 아이들이 탕수육을 너무 좋아한다. 요리사들에게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 오후에도 설교는 이어진다. 저녁 11시, 호발대가 먼 길을 뚫고 도착했다. 낯선 타국에서 사역을 도와줄 지원군들이 늘어 매우 든든하다. 그녀는 자기만의 가방을 메고 왔다. 짐을 풀자마자 내일 있을 미술 분과 사역을 위해 모였다.
정신없지만 매일 해야 할 것과 각자 할 역할들을 말해주고 서로 숙지한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호발팀이 합류하니 엄청 북적북적해진 것 같다. 이제 분과 사역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완전히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 학교로 향한 상규팀. 수업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에 아이들과 놀며 시간을 보낸다. 첫 미술 수업은 스크래치 페이퍼. 검은색 종이판에 나무 막대기를 그으면 예쁜 무늬가 나타난다. 이 스크래치 페이퍼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그려보기로 했다. 끝나면 발표까지 해보기로. 도구를 이용해 꼼꼼히 그리는 친구도 있고 본인 이름을 적는 친구도 있다. 자기 이름. 저요. Anh Hiếu á, anh Vinh Chị, Phú, Thá, Sòn, 여러분. 행복한 가족이 모여주고 싶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축구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다양한 것들을 그렸다. 각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씩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교회팀은 에코백 색칠 활동을 했다. 따이끄러운 마을에서도 했었지만 에코백엔 오병이어 사건을 상징하는 물고기와 빵,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흰바탕에 에코백에 자유롭게 색칠 놀이를 해본다. 다들 그림 실력이 출중하다. 안녕하세요. 예쁘다. 예쁘다. 점심을 먹은 후 보건팀끼리 모여 내일 선물할 위생 선물 세트를 만들고 있다. 밖에선 몇 명이 둘러앉아 저녁에 먹을 공심채를 다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음악분과 사역날 먹은 모닝글로리 맛에 쏙 빠졌나 보다. 한편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목사님과 청년들. 학교팀도 에코백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각 구슬마다 의미가 담겨진 구슬팔찌를 만들어 각자 나누어 줬다. 그러던 중 쉬는 시간이 되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수업은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다. 준비한 크레파스와 에코백이 너무 많이 남아버린 것.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도중 다행히도 학교 측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다. 바로 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방울이 정도 돌아갔어요. 덕분에 우리도 특별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수업으로 인해 사역에 함께하지 못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으신다. 야 우리끼리 가위바위보 진짜 입 한가운데 붙이기? 아니요 가위바위보 안 없어요. 야뭐 말을래? 땡큐. 버스가 도착했다. 또다시 헤어지는 시간. 해질 무렵 우리 한마리 하늘을 이상한 거 알겠다. 웬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다. 다 함께 저녁 큐티를 하고 이틀 뒤에 있을 모방 전도팀을 짜고 오늘 하루 마무리. 불만 없죠? 네. 조를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짰어요. 벌써 분과 사역의 마지막인 보건 수업까지 왔다. 체감상 이제 절반 한 것 같은데 벌써 끝이라니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느껴진다. 아이들과 함께할 날이 멀지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보건 수업의 처음은 손 씻기. 물병과 바구니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어떻게 보면 보건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이곳 캄보디아 시골에서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빗물을 큰 항아리에 모아 모든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양치질.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온 치아 모형으로 좀 더 알기 쉽게 가르쳐준다. 양치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도 잊고 있었던 양치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다. 열심히 따라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바로 아이들이 치약을 메워해서 중간에 뛰쳐나가 다 뱉어버린 것. 다 같이 양치질을 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치약을 쓰지 않고 다시 진행하자, 그냥 소독법으로 바로 넘어가자, 안 매운 치약으로 다시 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사방에서 나왔지만 급한 대로 다음 수업인 소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어떻게든 마무리하긴 했는데 아까 일 때문에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교회 담당자분의 요청으로 교회팀은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다른 마을의 교회로 왔다. 장소가 어떻든 간에 사역은 계속된다. 자, 꼬리야, 안녕하세요. 사랑해. 오이, 삐, 빠이, 사랑해. 사랑해 해야지. 사랑해. 오케이, 안녕. 됐다. 캄보디아에서 먹는 두 번째 음식, 쌀국수다. 맛도 괜찮고 우리 입맛에도 아주 맞다. 시켰어. 너부터 먹고 말해. 미쳤대. 오후 시간. 이제 캄보디아에서 하는 마지막 수업이다.
한 명씩 나와서 양치법을 알려준다. 선물도 나눠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궁화 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그 뒤 학교로 가서 학교팀과 합류한다. 안녕. 기도로 오후 수업을 준비하는 학교팀. 오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치약을 쓰지 않기로 했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팀장의 말을 잘 따라주기로 했다. 칫솔을 엄지척 모양으로. 이거 치아 넘치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지. 찍어 이제. 오전에 시간상 간략하게 넘어간 소독법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반대쪽이 빨갛게 변하면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빨간 약을 바르는 것부터 밴드 붙이는 법까지. 자, 이제 수업을 모두 끝냈다. 이제 아이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다. 내일 수요 예배가 끝나고 잠깐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낮에 보는 것은 오늘이 끝이다. 최대한 사진도 많이 찍고 놀아주고 싶다. 저걸 뛰어넘노 저걸. 줄 끊어지겠다. 때마침 학교도 쉬는 시간이 돼서 더 많은 친구들이 몰려왔다. 단체 사진과 함께 갈 시간이 됐지만 다들 너무나 아쉬운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얘들 다음에 또 보자. 주의 나라를 향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한 일들과 은혜 받은 것들을 한 명씩 모두 나눠본다. 다들 그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여 역사였다. 나눔이 다 다르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다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제가 사실 사역을 오기 전에는 해외 선교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절대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이 너무 아쉽고 애들이 마지막인 거를 아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살짝 미안해서 내가 다음에 얘네들을 보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또 가고 싶다. 해외라서 싫은 것들이 다 사라질 만큼 너무 좋았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어서 주님의 열심으로 힘들지만 생각해서 사역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역하면서 진짜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해주는 저희 팀원들 너무 고마웠고 진짜 변수가 훨씬 많았는데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크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교를 오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을 때 수진이한테 물어봤는데 수진이가 엄청 당연하게 나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내가 확신쳐서 말하니까 저도 뭔가 그럼 나도 갈까? 이 생각이 엄청 처음에 긍정적으로 들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나에게도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사님이 진짜 저희 중에 불필요한 사람이 없었다. 저희가 성도 준비하고 불필요한 게 없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하고 말씀처럼 물론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겠지만 오늘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재미나고 편안하게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강화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학교 사역하면서 많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소 사역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전 사역을 살짝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마치고 버스에 타고 돌아오는데 그 안 좋은 표정을 하고 아이들 상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너무 사역 기분 좋은 마음을 하고 나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원활히 뭔가 깔끔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쪽으로 나가는 게 너무 신선한 시간이었어요. 가기 전부터 남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했는데 결국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수행하신 분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을 그려졌었고 잘 걸어왔음을 알 수 있었어요. 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같이 챙겨주는 오빠들이나 친구들 덕분에 제가 잘 적응하고 또 재밌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되게 그 믿음의 동력자의 힘을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오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성교를 안 오고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단수 이런 것도 경험 못했을 거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고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안 오고 다른 지역에 갔으면 그냥 선교사님과 사모님 같은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 찾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과 도움 있어야 된다. 날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생각해서 내가 같이 잘할 수 있고 노력을 많이 보냈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보내주신 거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 나가는 게 답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저에게 해준 말이 많은데 팬이가 내가 사랑을 주려고 가서 사랑을 받고 온다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 말이 알고 나가는 사이 하나님 정말 공감이 되는데 제가 사랑 주고 알게가 놀라워졌고 그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왔는데 마지막 날에 알게 이것저것 그냥 자신이 했으면 막 노래 듣고 이런 거 듣는 거 올라와서 나는 사랑 두려움이 큰 사랑을 받아가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것처럼 이곳에 와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없이 날씨도 좋고 모든 일이 다 지시겠다고 마냥 듣기만 했었는데 어떤 때가 다른 집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멋져서 그때 입고 있던 감사한 느낌이 생각났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신교지에서 저희가 많은 사람을 전했는데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저희들에게 당연히 사랑을 주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그 아이들을 사랑했던 순간들도 정말 순간으로 강압적이시죠. 저한테 너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 해야만 해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서 저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해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느꼈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날이 밝았다. 센터에 기부할 것들을 제외하고 모두 밖으로 가져왔다. 내일 아침에 센터를 떠나기 때문이다. 선물을 담은 에코백을 예배당에 모두 모았다. 이곳 주변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면서 교회로 초대도 한다. 마을이 넓기에 두 조로 나뉘어 한쪽은 마을 왼편, 한쪽은 오른편으로 가기로 했다. 뺏기는 학교 있죠? 뺏기는 학교. 각조의 목사님과 사모님, 현재 전도사님들이 붙었다. 로잉 전도사님과 같이 가시는 거고요. 니은자된 길은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어두운 세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은 절대 가만히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씨앗을 듣는 이의 가슴 속에 심을 수 있도록. 햇볕이 뜨겁기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한다. 이번엔 차량 없이 모두 걸어서 이동. 온 땅에 흐르는 주의 사랑 내 맘에 들어온 주의 위로
사랑 예수, 사랑 날래야. 아빠. 누구든 구원케 하신 주를 찬양해. 아근. 나는 계획할지 몰라도 그거는 인도하시는 한 분을. 우리는 예수 쓰랑 만내야. 끝. 쯤립사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받아주시는 마을 주민분들. 복음의 기쁨이 마을 전체에 퍼진 것 같기도. 점심시간. 현재 전도사님들과 교회분들이 그동안의 감사의 의미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 주셨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심에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조금 멀리 나가 캄보디아의 중요한 유적지인 킬링필드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크게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khmer루즈들이 그 원주민이나 반군들 또는 그 협력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총으로 직결 처분하거나 창으로 찔러서 절벽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 이렇게 한,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볼 거예요. 네. 저기 위에도 그렇고. 킬링필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채 되지 않는 캄보디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극이다.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이 대학살을 일으켰다. 안경을 썼거나 피부가 하얗거나 글을 읽을 줄 알기만 해도 지식인으로 분류해 모두 죽였다. 이들은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었다고 간주하고 추후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폴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기아, 질병으로 최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캄보디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는 2만여 개로 추산된다. 그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밀었던 낭떠러지와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보았는데 가슴이 참 아팠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저기 이쪽에 그 희생자들. 희생자 죽어버리네. 여기. 유적지에서 조금 올라가 보니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 뒤로 아름다운 지평선이 펼쳐져 있었다. 산 하나 없는 완벽한 평지였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보니 무언가 황홀하고 약간 꿈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애기들이네, 애기들. 쟤는 보니까 좀 밥도 없어. 또 기하게. 제발, 제발. 이렇게.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 변종걸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또 꼭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제 시작인 거죠. 사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함께 있다라고 필리핀지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주제 크마의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또는 여러분 사이에 섞여있는 이 주제코레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 믿음을 변치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이들이 지금부터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캄보디아의 미래를 꾸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믿음을 지키는 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힘들어서 뒤로 물러가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 23일에 국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갖습니다. 바이바이. 보러 오면 되지 너. 아이고. 나 내려오는데. 자, 수고했다. 우리가 사역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큐티가 끝나고 즐거운 야식 타임. 남은 라면이 많아 가득 끓인다. 역시 야식엔 라면만 한 게 없다. 모두가 잠든 새벽. 캄보디아에서도 새벽 기도가 드려진다. 이 믿음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했다. 자리를 비울 때도 깔끔하게 짐을 모두 정리하고 청소도 하는 청년들. 정들었던 센터를 떠나려니 너무 아쉽다. 캄비. 이제는 정말로 헤어지는 시간.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한다. 우리가 가더라도 선교사님과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시엔립의 한 한식당을 들렀다. 이 무더운 날씨에 먹는 시원한 냉면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다. 오늘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했다. 여기서 하룻밤을 잔 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한다. 호텔에서 잠시 쉬다 보니 벌써 해가 떨어졌다. 호텔 근처의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야시장으로 간다. 야시장에서 개인적인 기념품과 기도 동역자 분들과 후원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께 드릴 선물과 특산품을 한가득 샀다. 맛있는 말린 망고와 통후추, 팜슈가 등이다.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오늘은 캄보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탐방한다. 한국어 어학당 출신이신 가이드님이 붙었다. 한국말도 엄청 잘하시고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분이셨다. 점심은 아까 목사님께서 이따가 정한 식당대로 식사하고 우리 다시 호텔 숙소 와서 체크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맵에서 앙코르와트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었는데 500년 동안 잔뜩 우거진 밀림에 숨어 있다가 고세기경한 프랑스 학자에게 발견되어 유럽에 알려졌다. 오른쪽에 보신 게 바로 앙코르와트입니다. 이 앙코르와트가 12세기 초 한국 고려 중반 같은 시대인데 1113년, 11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캄보디아의 전성기였던 크메르 제국 시절에 건축되었는데 완공되는 데만 약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일반적인 땅에 건설된 것도 아니다. 커다란 저수지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그 위에 건설된 것이다. 앙코르와트를 감싸고 있는 외벽의 길이는 총 5.5km에 달한다. 그가 백성길입니다. 백성길로 들어가요. 네. 여기서 찍으세요. 앞쪽으로도 가시면 돼요. 네. 저 별로도 찍고. 잠시에 무서운 일은 하나예요. 우리는 아깝다. 앙코르와트 자체가 또 유적을 감싼 나무뿌리와 정교하면서 거대한 성벽의 모습에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뱀처럼 아나콘다 뱀처럼 완전 뒤덮여 있습니다. 낮에 시민지역도 없어졌어요. 고석방 앙코르와트 관람과 식사를 끝으로 모든 캄보디아 내 일정이 종료되었다. 몇 시간 뒤면 시엠립을 떠나게 된다. 이제 가게 된다니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건강하시고 출국도 잘 하시고 모두 함께 행복하세요.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갔다. 10일 동안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가 남긴 사랑과 노력이 깊게 뿌리내려 그 만났던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과 교회의 큰 인물로 성장하길 바라본다. 오던 길과 똑같이 베트남을 거쳐 김해로 들어온다. 오늘도 병우 씨는 공항에서 잠이 듭니다. 마무리 인사.
그동안의 여정에 지친 것인지 골라떨어진 모두들. 한밤중에 국경을 넘나든 비행기는 아침이 될 무렵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다. 장마가 끝나지 않은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족과의 기쁨의 질문. (10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지만 얻어가는 게 많은 여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곳의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많은 추억도 쌓았고 정문도 넓혔다. 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느꼈다. 적절한 비와 구름으로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보여주셨다. 자, 이제는 세상으로 나와 선교를 할 차례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일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약 150년 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처럼 전 세계 각지로 파송돼 그곳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처럼